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년 7월 보드게임 구매 가이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게임은요, 두둥 누가 치즈를 훔쳤을까입니다. 팝콘 레뷰에서 얼리버드 특가로 현재 판매 중에 있습니다. 21,450원. 쭉 살펴보시면 네, 감사하게도 저희 우주TV에서 플레이한 영상이 있습니다. 이 게임 느낌이라든지 룰 한번 보시고 싶으시면 저 웬만하면 이런 얘기 안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꼭 1초도 놓치지 마시고 감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누가 치즈를 훔쳤을까에 대한 게임 느낌은 확실하게 잡으실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가볍게 설명하자면 마피아 게임이에요. 굉장히 쉬운 마피아입니다. 이 컵과 주사위가 있는데 이 주사위 눈금이 시간이에요. 저마다 각 통을 하나씩 갖고 주사위를 굴려서 자기만 슬쩍 봐요. 그걸 그 주사위 눈금 시간에 내가 눈을 떠서 내가 마피아면 앞에 놓인 치즈를 훔치고, 내가 눈을 떴는데 치즈가 남아있으면 내 앞 사람은 범인이 아니라는 얘기고, 혹은 내가 눈을 떴는데 이미 치즈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내 앞 시간대가 범인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겠죠. 약간 입으로 이제 또 정치하는 그런 게임이죠. 이게 이제 치즈구 캐릭터들이 너무 귀여워요. 이 쥐들은 잠자는 쥐들, 이 친구들은 범인이 아닌 거고, 이 욕심 많은 쥐, 이 친구가 범인이에요. 그래서 내가 캐릭터 역할에 대해서 저게 나오면 내가 본 시간대에 무조건 훔쳐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겠죠. 눈을 떴는데 누구랑 같이 눈을 떴어. 굉장히 당혹스럽죠. 그래도 당당하게 훔쳐야 됩니다. 내가 훔쳐간 걸 본 사람은 저 친구가 훔쳤다, 제가 훔쳤다라고 막 하겠죠. 그러면 이제 그 범인인 경우에는 어떻게든 그걸 잘 빠져나가야 되고, 이제 인원수가 많아질 경우에 너무 일대다 구도로 가면은 당연히 그 도둑쥐가 불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종자, 즉 스파이를 이제 인원수에 맞게끔 뽑습니다. 7명의 경우에는 범인이 추종자를 2명 뽑는데 그 추종자가 누가 범인인지 몰라요. 선택받은 추종자 둘끼리는 눈을 떠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상적으로 시간이 흘러가는데, 그리고 이제 좀 더 상급자 룰로 골아떨어진 쥐라고 해서, 이 쥐는 뭐 승패랑 관계없이 가장 자기가 많이 투표받으면 이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인쥐의 그 시선을 자기한테 끌려고, 시선을 끌려고 약간 어떤 거짓말들도 많이 하겠죠. 굉장히 심플한 느낌의 룰도 간단한데 아이디어가 좀 독특하더라고요. 4인에서 8인까지 즐길 수 있는데 최소 6명? 네, 6명부터 즐겨야 될 것 같아요. 6, 7, 8 정도 되면 재밌는 게임인데, 특히 마피아 게임을 좋아하는데 특수능력 있고 막 이러면은 아이들과 어른들이 즐기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 게임은 굉장히 쉬운 마피아 게임의 핵심 룰만 좀 출연했기 때문에 아이와도 즐기기 굉장히 좋은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상 누가 치즈를 훔쳤을까 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게임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게임 두둥. 다음 게임은 미스테리움 파크입니다. 이 미스테리움 파크는 2015년에 나왔던 미스테리움의 약간 라이트 버전으로 나왔어요. 이게 미스테리움이 3가지 종류를 맞춰야 되거든요. 용의자 맞춰야 되고, 장소 맞춰야 되고, 범행 도구, 이렇게 3가지를 맞춰야 되는데, 이 미스테리움 파크는 테마를 약간 뭐 서커스 느낌의 테마로 바꿨는데 2가지만 맞추면 돼요. 용의자랑 장소만. 좀 심플하게 룰을 다듬었고요. 구성품들도 좀 단순해졌어요. 원래는 막 뭐 문제 출제자가 보려면 커다란 책이 하나가 있어가지고 그걸 통해서 여러 사람에게 힌트를 주고 했어야 되는데, 이건 코드네임처럼 이렇게 카드 피커 하나만 딱 놓고 누가 어디를 맞춰야 되는지 그 문제 출제자만 볼 수 있게 해놔서 구성품이 굉장히 간결해졌습니다. 뭐 그렇다고 이게 재미까지 뭐 반감되고 그런 정도는 아니에요. 그 미스테리움이 갖고 있는 핵심 재미가 소위 말하는 이 추리 카드를 가지고 그 딕싯 카드, 뭔가 말은 할 수 없지만 이 카드로만 힌트를 주는 그런 맛이 있거든요, 미스테리움이. 근데 그 핵심 재미를 그대로 가져오긴 했어요. 이게 이제 장소 카드들, 이게 이제 힌트 카드고요. 팀 게임입니다. 각 모든 플레이어가 저마다 용의자를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그 공통된 용의자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각 플레이어마다 용의자 하나, 장소 하나를 그렇게 세트로 맞춰야 돼요. 저마다. 용의자랑 장소 단계를 맞추는 단계가 끝나면 최종 단계, 그 미스테리움도 그 딱 한 번 기회가 주어지는 최종 단계가 있거든요. 근데 미스테리움 같은 경우는 내 거 맞추는 것 뿐만 아니라 상대편 거 네 거 맞은 것 같아, 틀린 것 같아를 가지고 약간 보너스 같은 걸 줘요. 그래가지고 그걸 통해서 힌트를 볼 수 있는 개수를, 힌트를 잘 맞추는 사람은 3개까지 보고, 누구는 2개 보고, 누구는 하나만 보고 맞춰야 되고, 이런 단계를 좀 뒀는데, 이 미스테리움 파크는 그 정도까지는 없고요. 그냥 모두 다 공평하게 2장의 힌트를 통해서 하나는 용의자, 하나는 장소, 그렇게 세트 힌트를 보고 최종적으로 모두 다 합심해서 맞춰야 되는 게임입니다. 옆에 이 정구가 1에서부터 1, 2, 3, 4에서 6라운드, 그러니까 6번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6번 기회 내에 용의자도 다 맞춰야 되고 장소도 다 맞춰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페어로 용의자와 그 장소를 세트로 해서 1, 2, 3번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총 3개가 후보가 주어져요. 그래서 그 3개 중에 참여자 모두가 정답을 맞추면 이기는 게임인데요. 재미랑 핵심, 그 다음에 휴대성, 간결한 것들은 모두 다 살려가지고 만든 게임이라서
미스테리움을 안 해보셨다, 미스테리움 파크를 먼저 즐겨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미스테리움 자체가 뭐 이제 구하려면 품절이고 힘든 상황이라서. 이상 미스테리움 파크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게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둥 트랙 10입니다. 트랙 12는 현재 지금 로터즈 프로그 게임즈에서 출시 예정에 있고요. 보드게임 아레나에 런칭이 돼 있어요. 그래서 보드게임 아레나에 가시면은 무료로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롤앤라이트 게임인데 저 재밌어요 정말. 롤앤라이트를 웬만하면 롤앤라이트가 약간 단점이라면 단점인 게 혼자에 많이 치중돼 있잖아요. 상대편하고의 뭔가 상호작용보다는 그냥 뭔가 나 혼자의 대결 이런 느낌인데, 이거는 아무래도 아레나에서 하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상대편을 계속 보면서 하게 돼요. 상대편이 너 거기다 놨어? 너 그 테크 타? 그럼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상대편과의 점수를 대결하는 맛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이 재밌는 게 핵심 메커니즘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종이 시트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맵에 따라서 약간의 그 뭐랄까 베리에이션이 좀 달라져서 맵에 따라서 좀 재미가 또 달라진다는 점이 있습니다. 트랙 12는 이 주사위 2개를 가지고 이 빈칸에 숫자를 적어나가면서 하는 게임이에요. 우리가 이 숫자 2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더하거나 빼거나, 아니면 그 중에 숫자 2개 중에 높은 수를 쓰거나 숫자 2개 중에 낮은 수를 쓰거나, 혹은 이 2개를 곱하거나, 뭐 이렇게 5가지의 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5가지의 수의 조합으로 한 번 쓰면은 그 쓴 조합을 여기다 체크를 해요. 그러니까 한 가지 조합으로 4번 이상은 할 수 없는 겁니다. 점수 먹는 방식은 2가지가 있어요. 스트레이트로 이어져 나가면, 뭐 내가 처음에 7을 적었어요. 그러면 6, 5, 4 이어지든지, 아니면 7에서 또 이쪽은 8, 9 이어지겠죠. 그래서 하나의 숫자 꼬리가 길게 이어지면 그 이어진 개수당 1점이고요. 그리고 그 이어진 것 중에 가장 높은 수를 더해요. 그러니까 이 게임이 재밌는 매력이, 그러면은 스트레이트로 여러 개를 잇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1부터 1, 2, 3, 4, 5, 6, 7, 8 이렇게 이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냥 10, 11 이렇게 딱 2개만 이어도 이건 10, 11이니까 12점을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수의 매칭을 짧게 하는 것도 전략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스트레이트가 아니라 그냥 페어, 같은 수를 적는 것도 점수가 돼요. 역시 점수 먹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그 숫자 플러스 이어진 칸들 개수를 더하면 되고요. 그러면은 길게 있는 게 너무 안 좋지 않냐 라고, 밸런스가 안 맞지 않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 지금 주사위 때문에 가렸는데 많이 이을수록 보너스 점수를 한번 주긴 줍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보너스 점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길게 이어진 것, 그러니까 뭐 스트레이트로 이었건 아니면은 페어로 이었건 가장 길게 이어진 칸 개수만큼 보너스 점수를 먹습니다, 여기에. 그리고 게임이 이제 내가 욕심을 부리다 보면 혼자 동떨어진 숫자가 결국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안 이어진다거나. 그러면 이제 그 숫자는 마이너스 3점이 됩니다. 가득 메꿨을 때 점수가 많은 사람이 이기는데요. 굉장히 리플레이성도 좋고 여러 번 즐길 만한 요인도 되고요. 아까 보셨듯이 이런 기본 맵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제 뭐 특수 맵, 크리스마스 맵에서 이 풍선에 놓여진 숫자마다 좀 점수를 준다든지, 이렇게 좀 핵심 메커니즘, 아까 말하는 그 숫자가 스트레이트로 이어져 나가냐 아니면 페어로 이어져 나가냐에 따라서 점수를 얻는데, 매번 보너스를 주는 점수 방식이 시트마다 달라요. 아레나에서 벌써 한 6개인가 7개 정도의 스테이지가 있어서 하나씩 즐겨보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상 트랙 12였습니다. 자, 다음 게임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둥. 다음 게임은 바방크입니다. 바방크가 굉장히 고전 명작인데, 이 게임이 다시 재판이 돼서 아스모디 코리아에서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몇 주 전에 보드라이브에서 바방크를 플레이를 한번 했었죠. 그래서 저도 추억에 젖어가지고 바방크를 봤는데, 고전 초창기 보드카페에서 정말 파티게임 명작이었어요. 라스베가스 나오기 전이었으니까요. 라스베가스 나오기 전에는 다들 바방크 했었죠. 심판은 이미지가 좀 달라졌어요. 이거보다 훨씬 좀 좋아졌고, 그 코인 칩이 좀 도톰한 코인 칩으로 바뀌었고, 이게 이제 스테이지예요. 스테이지가 그냥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판돈을 거는, 라스베가스로 말하면 돈을 거는 그런 곳 공간들이고요. 인원수에 따라서 깔고 각 스테이지마다 이게 이제 판돈입니다. 그래서 총 4라운드를 하는데, 처음에는 5를 걸고, 두 번째는 10을 걸고, 다음엔 20을 걸고, 마지막에는 50을 걸어요. 그래서 이게 누적이 됩니다. 내 돈, 네 돈이 없어요. 판돈 거는 거는 아무데나 걸고, 중요한 거는 내가 이 말을 옮긴 곳에서 그 돈을 먹는 거예요. 내 말이 그리고 무한정 움직일 수는 아니고 4칸까지 움직일 수 있습니다. 라운드 생각할 때, 판돈을 걸 때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을 움직이기 전에 이제 저마다 카드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판돈 거는 거, 이게 스틸이고 이게 뻥카. 내가 빨간색인데 여기에 빨간색이 도착했어도 빨간색 카드가 없잖아요. 그래도 이건 내가 먹는 거고요. 중요한 건 사람 말이 있는 곳에 카드만 오픈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우선 먹고, 여기는 노란 말이 있으니까 이 2개 카드가 펼쳐지는데, 내가 여기 있다고 해서 이 카드가 펼쳐지지 않는 건 아니에요. 처음에 판돈을 걸고요. 그 다음에 갖고 있는 카드, 이제 2배를 할 건지 블러핑을 할 건지 스틸을 할 건지 그 카드를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고요. 그리고 그 깔린 카드를 보고 이제 이 말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 없는 곳으로 가면 안전하긴 하죠.
그런데 이런 곳은 내가 2배를 놨어요. 그러면은 내가 여기를 가면 좋겠죠. 2배 나는 확실하니까. 그런데 만약 파란색이 스틸을 걸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돈을 받는 사람들이 이 스틸하는 사람이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바뀌어요. 카드가 많으면 뭔가 곱하기가 많을 것도 같지만 거기에 이제 또 약간 이렇게 돈 훔치는 사람들도 많은 긴장감이 항상 있어요. 그리고 점점 1라운드 때는 5로 시작하지만 5, 10, 20 점점 올라가서 판돈이 커지다 보니까 초반에 조금 불리하다고 해서 말렸네 이런 느낌은 없어요. 후반에 한방 일발 역전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긴장감이 계속 유지되는 게 매력이에요. 선이 조금 불리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번 사람이 먼저 움직여요. 선이 되거든요. 그래서 선이 움직이는 곳을 보고 왜냐면 내가 빨간색인데 여기 안 갔어. 그러면 이거 지금 함정이구나 이런 식으로 눈치를 채고 마지막 그 뒷사람들 다른 사람들은 저기 안 가기도 하죠. 그러니까 조금 선이 좀 불리하긴 하지만 숙련자일수록 또 그걸 역으로 이용해서 좀 잘 플레이하면 재밌어요. 다음 게임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게임은 두둥 애니멀 크레이지입니다. 또 팝콘 에듀에서 나온 파티 게임이죠. 브루노 파두티.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브루노 파두티의 게임이고요. 시타델 만든 작가죠. 여기 보드라이브에서 이렇게 룰 영상과 플레이 영상 동시에 2개 올라왔으니까 어떤 게임인지는 딱 이거 보시면 아실 겁니다. 가볍게만 설명하면은 그냥 되게 정치 게임이에요. 이거는 치즈도둑이 마피아 게임이었으면 그것도 어느 정도 입을 털면서 하다 보니까 정치적 요소가 있지만 이건 정말 정치 표결을 붙여서 하는 게임이라서 정치적으로 찬반을 따져서 나에게 유리한 법안은 통과를 시키고 나한테 불리한 거는 반대를 해서 절대적으로 조금 흐름을 끌고 가는 정치적으로 유인하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게임 끝났을 때 이게 이제 사탕이라고 하는 이 마커인데 이 마커가 많은 사람이 이겨요. 마커가 점수기도 하고요. 근데 마커가 개당 1점이 기본이긴 한데 어떠한 이런 법안들에 따라서 무슨 색은 몇 점으로 하기로 한다. 녹색은 몇 점으로 하긴 한다. 이런 식으로 법안이 가결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제 녹색 점수라든지 다른 사탕 점수들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2가지가 있어요. 크게는 찬반이 있고 소갓질을 하면은 그 가결되건 반대되건 그걸 반대로 돼요. 그러니까 투표 결과를 반대로 뒤집습니다. 그리고 와일드 카드라고 해서 무조건 절대 찬성 그리고 절대 반대 이렇게 2가지가 들어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관계없이 그냥 여러분들이 낸 찬성이 많건 반대가 많건 관계없이 절대 찬성이 나오면 무조건 절대적으로 절대 반대가 나오면 무조건 반대로 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반대로 주는 게 소갓지고요. 법안이 이제 빨간색은 일회용으로 한번 적용되고 버려지고요. 파란색은 패시브 그 게임을 진행하면서 적용되는 법안이고요. 노란색인 경우는 이제 게임 종료 시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사탕의 점수 여기서 한번 보면은 한 색상의 사탕을 1개만 보유한 경우 그 사탕 점수는 빵점이다. 그러니까 사탕을 1개만 있으면 그건 1점이 아니라 0점이 된다. 그러니까 최소한 2개를 모아야 된다. 이런 법안들을 돌아가면서 돼요. 그러니까 각 플레이어들이 법안 카드를 가지고 자기에게 유리한 법안을 내고 표결을 하고 표결이 끝나면 다음 사람 또 돌아가면서 법안을 내고 표결하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서 법안은 총 6개까지만 정리가 됩니다. 빨간색 카드는 내고 사라지니까 파란색 아니면 노란색이 이렇게 깔리겠죠. 그래서 6개까지만 법안이 계속 유지가 되고 그 이상 법안이 나올 경우는 이제 밀어내요. 마지막 종료 카드가 나오면은 종료를 하고 점수 사탕 점수를 계산해서 많은 사람이 이기고요. 그리고 사탕이 처음에 비대칭으로 나눠주기 때문에 인원수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6명인 경우는 6개, 법안도 6장, 사탕도 6개를 뽑는데 저마다 다른 개수, 다른 색깔로 들어가기 때문에 연합이 진행되기도 하다가 파티가 붕괴되기도 하다가 해서 계속 끝날 때까지 방심할 수 없는 또 그런 게임이죠. 더지니어스에서 7개명 모티브가 된 게임이에요. 그거 해보고 싶었는데 하신다면은 이 애니멀 크레이지 추천드립니다. 다음 게임은 두둥 코덱스입니다. 코덱스 내추럴리스가 원래 나추럴리스가 원래 원작인데 한글판은 그냥 코덱스로만 나오는 것 같아요. 코덱스가 이건 이제 MTS 게임즈에서 나오는데 이 게임 역시 아레나에서 현재 지금 즐길 수가 있어요. 베타 버전이었던가요? 아마 출시가 됐는데 굉장히 카드가 너무 이쁘더라고요. 이거는 사진으로 봤는데 이게 지금 금박이 돼 있어요. 이게 디럭스 버전이어서 그런가 했는데 그렇진 않고요. 그냥 모든 카드가 금박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 버전이. 카드 자체가 너무 이쁘고요. 뭔가 복잡할 것 같은 느낌이지만 굉장히 심플한 그냥 카드 타일 매칭 게임이에요. set 컬렉션 요소가 있는 게임이고요. 처음에는 뭔가 이거 굉장히 좀 약간 중구 베이트의 게임인가 보다 했는데 그러진 않습니다. 되게 쉽게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게임은 이렇게 4가지 종류가 있어요. 색깔도 그렇고 이 4가지를 매칭을 해나가는 게임이에요. 처음에 중앙에 있는데 카드에 보면 이렇게 모서리에 영역들이 있어요. 이 영역들에다만 카드를 놓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카드 같은 경우는 여기서 파생돼서 놓은 거잖아요. 이 위에 점점 위로 올라가니까. 그러면 위에 올려졌을 때 앞으로 다음에는 여기다가 카드를 놓을 수도 있고 그러면 이곳들을 다 가리겠죠.
이렇게 놓을 수도 있고 이쪽에다가도 놓을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다 놓을 수 없어요. 이렇게 모서리에 카드를 놓을 수 있는 자리가 없으면 못 놓습니다. 그것들을 계속 타일 배치를 해 나가면서 놓는데, 이때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이 문양들, 여기 보시면 이 문양들이 카드를 놓는 순간 이 세 개의 문양이 가려질 거 아니에요. 그 문양들이 가려지고 어떤 문양이 또 보여지고, 이런 거에 따라서 점수가 또 달라지고, 납입 문양 3개당 여기 3점, 이게 위에가 점수예요. 최대한 카드를 가져와서 점수를 먹고, 공개적으로 미션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저마다, 플레이어들마다 비공개로 미션이 하나씩 주어져요. 그래서 그 미션에 따라서 또 추가점을 먹고 해서 15점이었나 20점이었나, 이게 몇 점이었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건 트리거가 있어요. 스플렌더처럼. 이게 지금 표시 보니까 20점인 것 같기도 한데, 어느 특정 점수대가 되면은 게임이 딱 종료가 됩니다. 공식적으로 한 라운드까지는 돌고요. 그리고 카드를 펼쳤을 때 뒷면을 보면은 어떤 색인지 정도는 힌트가 나오거든요. 뒷면을 카드를 보면은, 그리고 아까 그 문양 말고 이렇게 특수 문양도 있어요. 굉장히 심플하게 카드를 배치해 나가면서 진행하는 게임인데, 아무래도 영역이 조금 많이 필요하긴 할 것 같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와이드하게 갈 수도 있고, 누구는 위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한 바퀴 돌 수도 있고 막, 그래서 적당히 영역을 어느 정도 공간을 확보한 뒤에 게임을 즐겨야 되는 게임이고요. 그러니까 리플레이성도 좋은 것 같고, 그림이 너무 이쁘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뭐 카페라든지 아니면 커플들끼리도, 2인풀도 좋았었거든요. 2인풀 즐겼을 때도 어차피 상호 견제라든지 인터랙션이 그렇게 큰 게임이 아니라서 혼자 하기도 좋지만 2인풀 그냥 서로 점수 대결하는 정도, 트리거는 어느 정도 있으니까, 그래서 커플끼리 즐겨도 굉장히 좋은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 코덱스였습니다. 다음 게임은 다음 게임은 르네이처입니다. 르네이처는 지금 팝콘 게임즈와 별빛바다에서 진행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팝콘 에듀 통해서 나올 것 같아요. 이제 7월달에 공개하기로 예정된 게임인데, 바로 KK 콤비 키슬링과 울프강 크라이머의 작품 게임입니다. 게임은 아줄 정도의 포지션의 게임이고요. 이게 이제 도미노 방식의 타일을 놓고 붙여가지고, 중요한 게 이 영역, 흑색 영역의 해바라기가 있잖아요. 이게 점수예요. 이 영역을 둘러싸면은 이제 영향력 게임입니다. 둘러쌌을 때 이 풀, 그 다음에 뭐 덤불, 그 다음에 나무, 숲, 뭐 이런 식으로 이게 1, 2, 3, 4의 영향력을 갖는데, 도미노를 내려놓을 때 무조건 그 도미노를 이어져서 놔야 돼요. 이어져서 놓고 그 도미노를 놓은 대각선은 안 되고요. 상하 좌우에 이런 흙밭에다가 내 영향력 토큰을 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색도 있는데, 이게 중립이 왜 필요하냐면은, 재밌는 게 이게 라스베가스 룰 알죠? 그러니까 수치가 같을 경우는 없는 걸로 친다 라는 이 재밌는 요인 때문에, 지금 이 부시에서 보면은 이 주황색은 3단계, 검은색이 4단계예요. 이 빈칸마다 다 놓을 수는 있어요. 놓을 수 있는데 다 놓지 못하고 여기가 딱 닫아지는 순간, 누군가에 의해서 여기는 도미노를 놓을 수 없다라는 판정이 되면은 이 칸을 계산을 합니다. 그 계산을 할 때 가장 높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위에, 해바라기 위에 숫자를 점수를 먹고요. 칸 점수예요. 그러니까 이게 8이면 여기가 8칸의 공간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2등인 경우는 이 밑에 4, 그 절반을 먹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립이 있다, 근데 4다, 그러면 이거 없는 걸로 칩니다. 두 개가. 그러면 이 주황색이 8점을 먹냐? 아니요. 혼자 있을 경우는 1등, 2등 걸 다 먹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12점을 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립에 의해서 굉장히 양상이 또 재밌게 흘러가집니다. 그래서 2인풀 좋은 것 같아요. 2인풀 정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고, 서로 맞대결하는데 서로 약간 중립을 이용해서 견제도 하고, 그리고 위에 보면 이제 동물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조커 기능이에요. 처음에는 나비에서 시작하는데, 왜냐면 우리가 그림을 매칭하다 보면 매칭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지금 이게 부엉이에 토큰이 올라가 있으면 이 부엉이는 조커로 판정을 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도미노 말이건 아니면 여기에 놓여진 도미노 말이건. 그래서 부엉이에다가는 어떤 거든지 붙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옮기느냐면, 각자 게임 시작할 때 이 구름 토큰을 갖고 시작하는데, 구름 토큰 2개를 쓰면은 여기서 원하는 조커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3개를 쓰면은 원 액션을 한 번 더 할 수 있고요. 2개를 쓰면은 이 조커를 바꿀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내가 이렇게 점수 계산하면 여기는 이제 끝났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구름 토큰을 내고 그걸 다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를 내면 1짜리, 2, 3, 4짜리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재밌는 요소가, 그렇게 돼서 점수 많은 사람이 이기는데, 그러면 서로 안 닫으려고도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이제 유리할 때까지 보려고. 근데 닫은 사람은 뭐가 있냐면, 1등은 위에 거 먹고 2등은 밑에 거 먹고 3등 밑으로는 못 먹는데, 이걸 닫은 사람, 그러니까 점수 계산을 한 사람은 이 토큰을 그냥 가져가요. 이 토큰을 가져가면 이 토큰 뒤에 점수가 또 써 있습니다. 뭐랄까, 에어리어를 영역을 닫은 사람은 또 보너스 점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안 들어갈 것 같은데 하지만 그냥 닫아버려야지 하고 이렇게 빨리 닫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재미난 요소들이 좀 잘 담겼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아줄 정도의 포지션에서 적당히 수싸움과 머리싸움을 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이라고 생각이 돼요. 도미노도 3개,
중에 하나를 놓고요. 하나를 놓고 그다음에 하나 리필해서 3개 중에 선택할 수 있는 약간 선택폭도 있고요. 이상 르네이처였습니다. 자, 또 다음 게임 넘어가 보겠습니다. 빠밤. 다음 게임은 퍼넌스입니다. 퍼넌스. 이거는 지금 이제 미드나잇 정글이라는, 보니까 행복한 바오밥에서 미드나잇 정글이라고 이제 조금 더 매니아들 좋아할 만한 좀 유로 중급 정도의 게임들을 출시하는 브랜드 라인업을 다시 갖춘 것 같아요. 거기서 출시한다고 하는데 한글 제목이 지금 이제 뭘로 나올지 지금 이벤트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알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벤트가 진행 중이므로 퍼넌스로 기재를 해서 방송을 하도록 할게요. 퍼넌스는 그 작년 SN 디지털 때 저도 이 게임 재밌겠다라고 딱 픽을 하면서 눈여겨봤던 게임인데 마침 이게 한글판으로 나온다 싶어서 기대가 좀 큽니다. 특히나 매트, 이 매트가 또 같이 나온다고 해서 이거 굉장히 기대가 크게 하고 있어요. 우선은 엔진 빌딩 베이스의 게임입니다. 예전에 원더풀 월드 같은 류의 게임이기도 하고요. 위에는 자원을 얻는 거고 밑에는 그 자원을 가지고 자원을 얻거나 뭐 자원을 가지고 뭐 치환을 하거나, 그래서 그 자원을 가지고 점수를 먹고, 굉장히 룰은 심플합니다. 이 퍼넌스에서 재밌는 매력적인 메커니즘은 뭐냐면 바로 그 이제 경매할 때가 재밌어요. 저마다 1, 2, 3, 4 토큰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선부터 인원수에 따라서 이제 깔리는 카드가 다른데 이 카드에다가 배치를 합니다. 재밌는 거. 자, 나는 한 카드에 하나만 올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가 2를 놨다. 그런데 마음이 바뀌어서 여기다 4를 놓고 싶으면 못 합니다. 그리고 이미 여기에 놓여진 숫자는 또 못 놔요. 내가 여기다가 2를 놓고 싶은데 누가 2를 이미 놨다. 그럼 똑같은 숫자 못 놓습니다. 이 두 가지 제약 조건이 있고요. 그럼 모두 다 토큰을 놓은 뒤에 어떻게 이 카드 처리를 하냐, 왼쪽부터 처리를 해 나가는데, 이 순서가 가장 높은 숫자를 놓은 사람은 카드를 가져갑니다. 가져가는 사람은 내 카드 밑으로 가져와서 이 기본 엔진에 왼쪽이나 오른쪽에 붙일 수가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순서대로, 왼쪽에서 순서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머리를 잘 써야 돼요. 그런데 높은 사람은 이걸 가져가지만 그럼 숫자 낮은 사람은 뭘 하냐, 위에 있는 자원을 받습니다. 소위 말해서 석탄 2개를 받는데 곱하기로 받아요. 그러니까 2를 놓으면 이걸 한 세트 받고요, 2를 놓으면 이걸 2세트 받고, 3을 놓으면 3세트를 받습니다. 여기서부터 자원을 교체를 하거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원 교체도 3이나 2를 놓은 사람은 이 자원 교체를 여러 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생산 단계가 치러지는데, 아까 이 내가 놓은 덱에서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진행되는데 이건 뭐 동시 진행해도 돼요. 진행될 때 재밌는 점은 이 Y 토큰이라고 있잖아요. 이게 개발. 이 토큰이 뭐냐면, 여기서 보면 이 토큰이에요. 이 토큰. 요 토큰을 갖고 있으면 이 건물을 업그레이드를 한번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내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건물의 기능이, 여기 보면 이렇게 카드를 뒤집는다 표시가 있죠. 그래서 이 토큰 하나랑 석탄 하나가 있으면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업그레이드가 되면 뭐가 되냐면, 카드를 보면 카드 밑에 진한색의 능력 있고 밑에 약간 연하게 라인으로만 그려져 있는 게 있어요. 뒤집으면 이 효과까지 쓸 수 있는 거예요. 최대한 이제 엔진 빌딩이 계속 굴러가는 거죠. 그래서 총 여기 보면 이렇게 이 톱니가 이렇게 돌아가요. 이렇게 띡띡띡 돌아가서 1, 2, 3, 4까지 진행을 해서 가장 많은 돈을 번 사람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2인 풀도 약간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얘가 뭔가 어디 아무데나 들어가요. 1, 2, 3, 4, 5, 6칸 중에 의외로 내가 먹으려던 걸 막는 효과를 주기도 해서 2인도 괜찮고요. 근데 3, 4 가도 굉장히 영향력 마커를 놓는 그 뭔가 치열한 눈치 싸움, 비딩이 재밌는 게임이에요. 비딩적인 부분이 굉장히 재밌고, 게임이 우선 너무 쉽고 심플하게 빨리 끝나요. 딱 경매 단계만 순서대로 하고, 엔진 빌딩 할 때는 서로 믿는다면 왼쪽에서 그냥 같이 동시 진행을 해도 무방한 게임이라서 그렇게 같이 진행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각자 저마다 비대칭 능력 카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급자 모드 때는 각자 이 능력 카드를 하나씩 가져가지고 비대칭으로 또 시작할 수 있는데, 이게 또 되게 재밌어요. 이게 약간 마르코 폴로의 그런 직업 카드처럼 다 사기스러운데 다 뭔가 밸런스가 오묘하게 맞는 듯한 느낌? 이제 항상 그렇잖아요.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내 거보단 제가 좋아 보이는데, 하지만 또 내가 쓰면 막상 또 그렇지 않은 그런 느낌도 재밌고요. 그래서 퍼넌스 이거 좀 엔진 빌딩류 좋아하는데 한 30분? 30분에서 1시간 내로 빨리 끝날 수 있는, 약간 그렇다고 너무 가벼운 건 싫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추천하고 싶은 게임입니다. 자, 다음 게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빠밤, 폴리네시아입니다. 폴리네시아 지금 20일 남았고요. 서먼 게임즈에서 텀블벅에서 펀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작년 SN 디지털에서 공개됐던 게임인데, 우선 보드랑 그래픽이 너무 이뻐서 눈여겨보긴 했는데 룰이 어떨런지 전혀 감을 못 잡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한글판으로 공개가 돼가지고 저도 살짝 봤어요. 우선 보드 굉장히 이쁘고요. 그 다음에 구성물 색감도 너무 잘 뽑은 것 같아요. 물고기 토큰, 조개 껍질 토큰, 이게 이제 두 가지 자원이 있는데 두 가지가 굉장히 이쁘게 잘 뽑혔습니다. 가격이 37,000원. 좋네요. 배송비 포함인데. 그리고 선박들 있고, 섬 토큰 있고, 개인 보드 있고, 단계 있고, 주머니. 이제 주머니에서 용암 토큰이 나온다는 그런 테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토큰이 몇 개 없긴 하지만 비공개로 뽑아야 되니까 점수 토큰, 비공개 토큰 있고요.
그래서 용암석인데 이게 회색은 아무 효과가 없고 검은색을 뽑으면 이제 2개를 더 뽑아야 되고 빨간색이 6개가 나오면 이제 종료. 용암이 6개가 나오면은 이제 게임이 종료되는 종료 트리거 역할을 합니다. 한 라운드가 돌 때마다 토큰을 하나 뽑는데 진짜 빠르면 뭐 5번? 검은색 뽑아서 2개 뽑으면 이게 나오는 거니까 5번 만에 끝날 수도 있는 거고 길게 끝나면은 뭐 10번까지도 돌아갈 수 있는 9번인가? 예, 그 정도 돌아갈 수 있는 타이밍 잡기가 애매한 그런 점도 재밌는 것 같아요. 이게 실제 조개 껍질 이게 실제 컴포넌트로 있고요. 그리고 물고기도 있습니다. 이 게임 방식은 자연스럽게 액션 AP 같은 느낌의 게임이에요. 일꾼을 놓거나 뭐 배를 놓거나 아니면은 이주를 하거나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행동은 4가지 중에 한다고 해요. 우선 탐색, 바닷길 배치하거나 이동은 섬에 있는 말을 내 뱃길 타고 이동을 시키거나 혹은 상대편의 배를 타고 이동하려면은 이 배를 지을 때 만든 자원을 내거든요. 그 자원을 비용으로 지불해야 돼요. 그 사람한테. 그리고 그 색상 말을 가이드로 데리고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 뱃길 선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주는 이제 내 보드에 있는 말을 여기다가 놓는. 그리고 낚시는 그 해당 섬마다 이렇게 토큰들이 있어요. 그 토큰의 자원을 얻을 수가 있고요. 처음에 3번을 하는데 비용을 지불할 때도 처음에는 3을 내야 되고 2번은 2번 내고 하나는 하나를 내고 그러니까 점점 처음 액션은 많이 내고 후반으로 갈수록 조금 내고 해서 3번의 액션을 진행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3, 2, 1 그렇게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관리 페이지에서는 자원을 감소하는데 자원은 시작 플레이어가 아까 자원이 2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조개가 있고 물고기가 있고 이 중에 하나를 완전히 버립니다. 그런데 이게 없는 걸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 플레이어가 돌아가는데 내 선일 때 내가 무조건 하나는 다 쓰는 게 좋겠죠. 그래서 내가 없는 자원을 내가 물고기가 없으면 물고기 없을게 하면은 다른 사람들은 많아도 다 버려야 되는 거죠. 약간 그래서 이게 테마적으로 어떠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엿먹이는 느낌은 확실히 살아있습니다. 그렇게 죽이고 다시 내 부족원이 있는 섬에서 자원을 채취를 해서 다시 라운드가 돌아가는 그런 식으로 흐름이 가는 게임인데 용암이 터졌을 때 게임이 끝나는데 보드에서 보면은 여기 본섬뿐만 아니라 이 3곳 가운데 3곳은 여기는 배가 없어도 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까지에 있는 이주민들이 다 죽어요. 여기는 다 내 보드판으로 돌아옵니다. 이곳으로 최대한 멀리 나간 나의 말들만 살아남는 겁니다. 그래서 점수 계산은 이제 빈칸 중 높은 숫자 점수, 그러니까 최대한 안 돌아올수록 부족원들을 멀리 파견시킬수록 점수를 많이 먹고요. 아까 말한 가면 아이콘 랜덤으로 있는 점수가 또 점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조수카드로 보너스 점수 있고요. 그래서 최종 점수가 많은 사람이 이기는데 센 인터랙션은 싫고 그 적당히 뭔가 일꾼 배치라든지 AP 시스템 좋아하시는 분들, 이제 운이라는 요소가 없기 때문에 이 게임은 용암 나오는 뭔가 종료 트리거 정도만 운이고 나머지는 다 내가 계획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내 설계 안에서 하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추천 인수가 한 3명? 4명 정도는 해야 서로 약간의 그래도 뭔가 물고 물리는 상호작용이 있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약간 서로 그래도 뭔가 뱃삭도 됐고 선이 돌아가면서 서로 견제도 하고 약간 그런 기분 나쁜 정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적당한 상호 견제가 있는 느낌이라서 괜찮을 것 같아요. 이상 폴리네시아였습니다. 다음 게임 넘어가겠습니다. 빠밤, 하드리아누스 방벽입니다. 이거는 이미 런칭을 했고요. 런칭 특가로 53,900원에 판매가 지금 네이버 코보게 스토어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스키티아 침략자의 그 그림, 작가님의 그림인데 작가가 같은 작가는 아니에요. 그림 원화만 같은 작가님이시고요. 이 게임은 로렌라이트인데 로렌라이트 치고 지금 아까 보셨겠지만 그 웨이트가 굉장히 있는 로렌라이트예요. 로렌라이트가 그러니까 어려워서라기보다는 이게 게임을 보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난해함에 있어서 웨이트가 높은 것 같아요. 하드리아누스 방벽이란 뭐 이렇게 설명도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로마에서 그 북방 민족들을 침략을 막기 위해서 만든 그런 방벽인데 그것을 테마로 만들었다고 해요. 용지가 독특하게 이게 2가지가 있습니다. 왼쪽 용지가 있고 오른쪽 용지가 있어요. 왼쪽 용지는 뭔가 이 성벽도 막고 매턴마다 얻을 수 있는 자원 이런 것들을 기재하고 점수판, 점수를 표기하는 약간 뭔가 표기판 같은 그런 느낌이 있고요. 오른쪽은 이제 내 마을에서 메커니즘이 이거 엔진 빌딩이 좀 더 재밌게 돌아가는 시스템적인 요소가 있는 부분이에요. 자원을 받는데 그 자원을 넣고 그 칸을 칠하면 돼요. 그래서 가원을 칠할 때 밑에 그림에 또 색깔에 뭐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지금 주황색 말, 노란색 말을 얻는 거예요. 노란색 말을 즉시 얻어서 그 말을 또 가지고 또 버리면 또 책시를 하고 이런 식의 로렌라이트 게임입니다. 게임이 조금 난이도가 어렵다는 게 뭐냐면 미리 선행되어야 될 조건들이 좀 있어요. 쉽게 말해서 지금 이런 경우도 이 1번이 먼저 칠해져야 이거 에러풀 아니에요? 1번이 먼저 칠해져야 이 줄에 있는 곳들이 칠해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 1번이 칠해지지 않으면 여기를 못 칠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선행되어져야 되는 조건들이 좀 많습니다. 결국은 이 4가지 영역, 4개의 아이콘이 몇 개나 칠해졌느냐에 따라서 밑에 점수를 얻는 건데요. 이 4가지 점수를 얻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소의 영역들을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4가지 영역을 체크하는 부분들이 이쪽 영역에 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의 영역이라고 해야죠. 마을 내 그런 역할들이 있는데 어떤 말을 내느냐에 따라서 다르고 그 말을 내면서 이게 레벨 단계가 올라가거든요. 레벨이 올라가면은 밑에 이렇게 색깔이 되어 있는 지역들이 있죠. 지금 보시면 이렇게 색깔 지역이 있잖아요. 이런 색깔 지역이 되면은 그 지역이 해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 2까지는 관계가 없는데 3이 되는 순간 아마 이게 해금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두 개를 내면 여기를 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웨이트가 높다라는 게 실은 이런 선행되어지는 조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하드리아누 방벽이. 그래서 물리고 그래가지고 뭘 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여러 번 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또 좋은 게 1인풀이 베스트입니다. 이게 교역 카드도 있어서 서로 교역한다곤 하지만 1인풀이 굉장히 훌륭한 게임이라 혼자서 많이 즐겨봐도 좀 재밌을 것 같은, 혼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테크로 뭔가 고득점을 노리는 그런 느낌의 게임인 것 같은데, 이건 앱이나 이거 뭔가 온라인 같이 그렇게 앱으로 나오면 진짜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최대한 엔진을 최대한 굴려야 돼요. 이걸 가지고 또 저거 만들고 저거 가지고 이거 만들고 해서 굴리고 거의 쥐어짜내는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드리아누 방벽이라는 게 이제 외세 침략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가 돼서 점점 많은 외세의 침략들이 들어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이쪽이 벽을 쌓는 건데, 이게 또 재밌는 게 벽이 세 종류가 있어요. 왼쪽 진영, 중앙 진영, 오른쪽 진영. 해서 적이 어느 쪽으로 들어오는지를 조금 예측을 해서 막아야 돼요. 왼쪽에 한 칸 칠하고 오른쪽에 한 칸 칠하고 중앙에 한 칸 칠하고 해도 세 개를 똑같이 칠했지만 적이 예를 들어서 3라운드 때 3장이 나오는데 왼쪽으로만 3개가 왔다. 그러면 하나는 막았지만 2개를 못 막았기 때문에 여기 페널티에 체크를 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의 약간 운도 있지만 그런 랜덤성을 막기 위해서 어떤 다른 요소들도 또 있고요. 예, 이상 하드리아누스 방벽이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게임은 두둥 18 릴리퍼트 있습니다. 이거 18 18이라고 해요. 18 릴리퍼트입니다. 예, MTS 게임즈에서 이제 곧 출시 예정이고요. 7월 중에 출시된다고 하는데 가격은 아직 미정입니다. 자, 18 시리즈류의 게임입니다. 18 시리즈의 게임인데 조금 덜 복잡한 편에 속해요. 이 게임은. 게임적으로는 18 시리즈를 갖고 있는 그런 기본적인 뼈대, 주식, 솔로 넣기, 순환시켜가지고 돈 받고 뭐 그런 것들은 그대로 잘 녹아 있습니다. 게임이 그리고 내 돈과 회사 돈이 나눠 있어서 결국은 내 돈이 많아야 되는데 회사가 돈을 벌었을 때 이거를 회사로 묻을 것인지 아니면은 내가 이제 나도 적당히 내 돈을 차려야 하니까 배당을 받아야 될 건지 이런 판단을 좀 잘해야 되는 게임이에요. 회사 정관 카드가 있고요. 회사 자금이 있고 저마다 2짜리가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처음 한 캐릭터당 의장 주식, 한 회사에 50% 주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 게임은 100%까지는 아니고요. 80, 그러니까 50짜리 하나랑 10짜리가 3장이 있어서 최대 80%까지 보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자금이 있고요. 이 게임 재밌는 점은 캐릭터의 특수 능력들이 재밌어요. 어떤 캐릭터마다 서로 쓸 수 있는 특수 스타일들이 또 달라서 이걸 적재적소에 잘 써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밀덴도라는 게 수도에서부터 이렇게 다 저마다 각자 스타트 노선을 깔고 시작을 합니다. 행동 단계하고 기차 운용하고 관리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도는데요. 행동이 이제 카드를 선택해서 둘 중에 하나 선택해요. 카드가 깔려 있는데 그 중에 내가 밑에를 쓸 건데 이왕이면 뭐 이렇게 오유를 쓸 건데 상대편이 저거 쓸 것 같으면은 이왕이면 뭐 좋은 거 빼가지고 밑에를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왜냐면은 그 카드 한 장이 빠지는 거기 때문에 선부터 한 장을 고르고 돌아가서 꼴등이 또 한 번을 또 고릅니다. 그러니까 1, 2, 3, 4, 4, 3, 2, 1 순으로 카탄 순으로 그런 식으로 돌아가서 두 번 액션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차가 운용이 됩니다. 그래서 기차가 운용이 된다는 것은 이 숫자만큼 이동을 해요. 이동을 할 때 이 이동한 지역만큼 써 있는 돈을 받습니다. 그래서 돈을 수익을 받아서 그 수익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당금을 분배를 할 거다. 배당금을 받으면 우리 그 지분만큼 대신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배당금을 보류하면은 이제 배당금을 회사로 들어가지만 주가가 좀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 회사 자금으로 기차들을 살 수 있습니다. 릴리퍼트의 또 재밌는 점은 이 기차가 노후되는 정도예요. 이 또 매력이라고 하죠. 기차 카드가 여기 찾았네요. 이 기차가 재밌는 게 기차가 처음에는 2부터 시작해서 2, 3, 4 그 다음에 3W, 4W 뭐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래서 기차가 점점 좋아지는데 누군가가 그 최신 기차를 사면 그 최신 기차 산 기준으로 노후된 기차가 생기게 됩니다. 노후된 기차는 받는 돈의 절반으로 받게 돼요. 그 기차가 달렸을 경우는. 그러니까 그 회사는 빨리 더 다른 최신 기차들로 이런 걸로 업그레이드를 빨리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더 나가서는 어떤 효과까지 생기냐면은 2랑 3 같은 경우는 최고 끝까지 가게 되면 기차가 완전히 폐쇄가 되기도 해요. 폐쇄가 되면 그 기차는 없어집니다. 그냥 적당히 회사가 돈이 좀 쌓인다 싶으면 빨리 조금 더 좋은 기차로 신식 기차로 빨리 갈아타는 그 타이밍 요소를 잡는 것도 재밌고요. 물론 그러려면 돈도 물론 있어야 되겠죠. 회사가. 그래서 지역도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 여기 갈색 지역이 좀 비싼 지역이에요. 돈이 좀 더 소위 50 수익이잖아요. 릴리퍼트 자체는
원래 여기 18 시리즈들이 그렇지만 조금 약간 꽉 채워서 해야 재밌잖아요. 게임은 그래도 뭐 4, 5? 막 이렇게까지는 안 가도 한 3명 정도 해도 재밌는, 최소한 3, 4 하면은 좋은 느낌. 18 시리즈 중에서 그래도 조금 더 1시간 반?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조금 더 라운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좀 빨리 끝나는 느낌의 테마긴 한데, 예, 또 기차랑 주식 테마 좋아하시는 분들은 기대하고 있을 것 같은 게임입니다. 이상 1812퍼트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보드게임은 아니지만 이 만두게임즈에서 출시하는 게임북입니다. 루시의 하루입니다. 이거는 루시가 와서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제 루시를 보고 싶은 마음으로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시의 하루 지금 현재 텀블벅에서 진행 중에 있고요. 13일 남았습니다. 100%는 달성을 했어요. 그래서 들어가시면 무조건 받을 수 있고요. 선택지는 2가지가 있습니다. 루시의 하루 기본 구성품이 23,000원, 아니면 이제 풀세트, 보틀, 스포츠타올, 피크닉 매트, 책갈피까지 하는 게 52,000원, 구성세트가 이렇게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루시아루는 어떤 거냐면 이건 그림책인데 저희가 어렸을 때 막 이런 게임북 해보지 않았나요? 뭐 이렇게 보면은 쓰레기통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요? 해서 선택지가 나뉘는 거예요. 쓰레기통하고 대화를 나누려면 28쪽으로 가고 그냥 넘어간다 하면 73페이지로 가고 해서 페이지를 넘겨가지고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좀 한 발 더 나가서 페이지가 아니라 컷수가 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보면은 예전 뭐 스크립트 책 같은 경우는 12페이지로 가세요, 13페이지로 가세요 해서 최소한 한 페이지가 하나의 지문이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한쪽 내에서도 번호가 막 섞여 있어요. 이 강아지 이름이 루시예요. 이제 루시가 모험을 떠나는 거예요. 마당에 있다가 주인이 잠깐 밖에 나간 사이 이야기를 펼쳐 나가는 곳에서부터 시작하는데 큰 갈래로는 4가지의 루트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내에서도 약간 서로 꼬이겠지만 작은 또 다른 멀티 선택지들이 있고요. 그래서 바로 이분이 이제 작가분이세요. 타르타로티 작가님이시고요. 실제 루시가 이렇게 강아지가 있다고 해요. 만두게임즈가 보드게임 전문 회사인데 보드게임뿐만 아니라 약간 보드게임을 기반으로 하지만 보드게임이다라고만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재미난 요소의 놀이거리들까지 확장돼서 제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이런 점에 대해서는 응원해주고 싶어요. 25일 정도면 끝나는데요. 관심 있는 분들은 꼭 텀블벅에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길 바래요. 그래서 책을 가지고 아이들하고도 이제 같이 이렇게 읽어주면서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까? 해가지고 선택지를 찾아주고 읽어주고 이런 식으로 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책자는 이렇게 양장본으로 출시가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스티커가 있고 책갈피가 있고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 구성이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그 52,000원 이 구성팩으로는 보틀, 피크닉 매트 강아지랑 같이 이렇게 놀러 갈 수 있는 방수 매트라고 해요. 피크닉 매트가 나오고 그다음에 타올, 극세사 수영하거나 목욕하고 난 뒤에 딱 바로 흡수되는 극세사의 타올까지 포함을 해서 이게 한정 수량으로 52,000원. 그 메탈코인은 추첨을 통해서 50분에게만 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발행일은 굉장히 빠르네요. 예, 제작돼서 8월 19일날 발송 시작이니까 8월 아무리 늦어도 8월 중순에는 루시아루 책을 다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 루시의 하루였습니다. 예, 여기까지 7월에 출시될 예정의 보드게임들을 다 한번 살펴봤습니다. 앞서 소개한 그런 파티게임들 다양한 게임들도 있었고 또 고전에 이 게임이 지금 다시 나온다고 하는 것들도 있었고요. 또 웨이트 높은 적당한 게임들도 출시가 되었는데요. 이 영상 끝에 이제 정확하게 하나의 표로 정리를 해서 출시 일자랑 가격까지 현재까지 공개된 정보에 한해서 올려놓도록 할 테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에 더 좋은 또 컨텐츠와 재미난 게임들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